안녕하십니까? 이피아이어 도바저입니다. 저희가 2024년 9월 기준으로 글로벌 빅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말씀드렸던 부분, 방향이 전환이 일어난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9월 달 들어와서 미 연준이 레이트 컷, 즉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 인플레이션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아주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경기가 망가지는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들을 과거에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음영으로 표시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미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리세션, 불황기간이라고 밝힌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가에 맞춰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이런 구간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회색이 다 표시가 됐고요. 즉 불황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두려워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제적인 상황은 보시면 사실 돈이 시장에 어떻게 유입되고 있느냐, 돈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 부분인데요. 통화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M2를 기준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한 5%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많으면 이제 10%까지 올라간 부분도 있었지만 이 뾰족하게 나타난 코로나 시절에서는 이 5%의 5배인 25% 가까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장은 소위 말해서 돈의 가치가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치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950년대부터이기 때문에요. 그 7, 80년 동안 자본시장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통화량이 감소도 할 수 있구나.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펀더멘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보시면 미 연준의 금리가 5.5 어퍼바운드인데요. 이거보다 대부분 러시아와 아프리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정도로 CPI가, 즉 물가가 약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잡히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이 감소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때쯤에 좀 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 관련된 우려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revenue growth, 즉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퍼포먼스, 주가의 상승이 조금 과도한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회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매출 증가가 요 정도 일어나게 되면 보통 성과가 요 정도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 요만큼이나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의 성과가 예상한 것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오르다 보니까 즉 한 4, 50%만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이게 한 거의 10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랐다.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지금 유동성, 통화량이 감소하는 최초의 기간이야 라는 부분을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의 문제가 생겼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가 약 1.8 PSR 기준으로, 즉 프라이스 투 세일즈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매출의 몇 배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1.8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익도 아니고 단순하게 매출이기 때문에, 즉 돈을 못 벌어도 매출만 증가하면 돼. 즉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가 기업을 이익 기준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구간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PSR을 주로 많이 쓰는데 지금 2020년, 21년에 저희가 3이라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놀랐죠? 왜냐하면 아까 뾰족 올라왔을 때처럼 돈이 많이 풀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돈을 오히려 회수하고 있는데 3 근처에 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과도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자산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내년을 바라보고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 즉 자산 가격을 앞으로 좋게 보려고 하면 총수요가 늘어나 줘야 되는데 그 총수요를 늘어나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석유의 사용입니다. 석유의 사용에 있어서 글로벌 가장 큰 에너지 기관 두 개가 오펙과 IEA가 의견을 다르게 하는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자산가격, 총수요를 보는 데 있어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부분이고요. 이 둘 간의 의견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실물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버틸 거야. 약간 올라가거나 횡보한다. 그리고 여기는 축소된다. 내년 하반기만 되면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물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보시면 작년 연말, 2024년 연말에 미국 S&P 500 타겟을 약 한 4,800 정도 봤습니다. 글로벌 유명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봤고요. 그런데 2024년 8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5,700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된 셈인 거죠. 하지만 이게 연말 타겟입니다. 2024년 연말. 근데 만약에 이들이 맞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한 20% 가까이 주가 급락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럼 시장은 크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여기서 오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을 지금 금융시장에서도 해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엇갈리거나 잘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비율을 나눠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비중을 50% 이상을 채권에 할당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채권은 리커버리라는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복의 사이클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채권 종합지수 기준을 보게 되면 2024년 8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9개월 동안 이 채권 종합지수가 17.4%라는 아직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80년대처럼 채권 대학살이 있었던 시기에도요. 16개월이면 이 손실이 끝났거든요. 근데 아직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 손실의 영역 안에 있다. 즉 회복만 되어도 약 한 17% 가까운 성과가 나는구나. 즉 회복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0%를 의미하기 때문에 17%, 마이너스 17%가 0이 되려고 하게 되면 17% 올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채권 안에는 이 정도 수익률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회복만 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시장에 상당히 높은 고밸류에이션 이슈가 사라지고 나게 되면 다시 이런 구간들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주력들이 중소형주 그리고 밸류 가치주 그리고 미국 이외의 글로벌 주식들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게 2000년대의 주식시장을 보시면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15년 넘는 기간 동안에 반대에 그러니까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미국 주식이 상당히 좋은 구간의 밸류에이션에 좋은 환경을 가졌다가 이번에 닷컴 버블처럼 이런 부분이 돌아설 수도 있겠구나. 마치 이때처럼 비슷한 시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즉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된다고 한다면 강력한 찬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다수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채권 리커버리 스토리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식시장, 위험자산에서도 이런 힌트를 찾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어떤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긴 하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10분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중요한 빅데이터들은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할 계획인데요. 그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저희가 빨리 영상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